안녕하세요. 중랑구 부동산 발품입니다. 자, 드디어 부동산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번 대책은요, 거의 핵폭탄급인데요. 제가 보기엔 최근 10년 사이 나온 대책 중에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너무 조용할 때다.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 말 그대로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서울 전역이 곧 조정지역으로 묶일 것이다. 그리고 1주택자는 조정 들어가기 전에 움직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측이 현실이 돼버렸죠. 하지만 다행히도 법 적용 시점은 10월 16일부터라서 그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약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들은 그대로 진행하셔도 돼요.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요,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만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은요, 완전히 다른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동안 일부 지역만 묶여있던 규제가 이제는 서울 25개 구 전체로 확장이 되었죠. 이 말은요, 곧 서울 어디를 가더라도 대출, 세금, 거래 허가, 전매 제한이 다 걸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구만 투기 과열지구였잖아요. 그 외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조금 느슨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성동, 광진, 노원, 강서, 구로, 성북, 동대문 쪽으로 많이 몰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죠. 서울 전체가 한꺼번에 묶여버렸어요. 이건 사실상 서울 부동산 전체를요, 한 번에 통제한다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여기에 경기도까지 따라서 같이 묶였죠. 과천, 광명, 수원, 성남, 용인, 하남 등 핵심 택지 중심지가 동시에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단기적으로 거래가 급감할 겁니다. 하지만 실수요 중심의 거래는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은요, 패닉 바잉이 아니라 정책 바잉입니다. 정책이 흐름을 바꿔버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제일 혼란스러워 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빌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 단독이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저도 혼란스러워서 오늘 아침에 바로 중랑구청 부동산 정보과 담당 주무관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확인 결과는 명확합니다.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이런 주택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 등본상 건축물의 종류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 빌라형 구조물입니다. 이런 겉모습이 빌라처럼 보여도 상 공동주택인 아파트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허가 대상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아파트는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고 허가가 필요하죠. 빌라, 단독, 상가주택은 허가가 불필요합니다. 단 등기상 아파트면 허가가 필요하죠. 이 기준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 조정지역 확대 이후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재개발과 모어타운 입주권 관련한 규정 강화입니다. 재개발구역부터 볼까요? 재개발구역은 보통 신속통합계획이나 공공재개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매수한 사람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단순히 일반 분양 대기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거래하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입주권 나올 줄 알고 샀는데 일반 분양 대상이 됐다는 사례가 현장에서도 꽤 많이 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아타운의 경우는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입을 하면 입주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단순 소유자일 뿐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질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요, 모아타운은 조합 설립 전까지만 들어가야 입주권이 나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 이후의 매수분은 조합원 승계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하니까 입주권이 안 나오고, 모아타운은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입을 해버리면 입주권이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이거 모르고 들어가면 정말 낭패겠죠. 이번 조정지역 확대는 이런 규정까지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는 시점 계산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모아타운은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의 거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이제는 대출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10월 16일부터 시가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었는데요. 15억 이하는 최대 6억,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최대 4억, 25억 초과는 최대 2억입니다. 즉 25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자금 23억 이상을 자비로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또한 LTV는요 40%로 하향 조정돼서 스트레스 금리 기준은 3%로 상향되고 은행이 대출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게 됩니다. 결국 무리해서 집을 사는 구조는 완전히 이제 차단된다는 거죠. 자, 돌아오는 10월 29일부터는요 전세 대출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제 전세 대출 이자 상환액까지 DSR에 포함이 되죠. 즉 전세 대출도 빚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건 곧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방식이 막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투자형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거주자만 가능한 구조로 바뀐다는 거죠. 자, 오늘 10월 16일부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이므로 서울 내 추가 매입은요 모두 중과세율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3주택자가 사게 되면 취득세만 해도 1억 2천만 원입니다. 거의 집 한 채 값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수준이죠. 다만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은요 바로 양도세 중과 강화인데요. 2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의 20%,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 플러스의 30%. 사실상 양도 자체가 부담스러운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또한 조정지역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도 강화가 됐죠. 이제는 2년 보유 플러스 2년 거주를 모두 충족을 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도 축소가 됐죠. 결국 단기 차익 매매는 세금으로 거의 막아버렸다고 보면 되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하면요 2년 실거주 의무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러니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는요 아예 불가능하고요. 투기 목적 거래는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실거주 중심 시장으로의 전환을 명확히 했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급속히 식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냉각기가 아니라 시장 구조가 바뀌는 시작점일 거죠. 이제 부동산 시장은 세 가지 기준으로 움직일 겁니다. 첫 번째 정책, 두 번째 금리, 세 번째가 바로 심리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해를 만약에 못하면 투자 타이밍을 놓치게 되겠죠. 중랑구만 봐도 그렇습니다. 면목, 중화, 상봉, 망우. 지금은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책을 잃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 전역의 규제지역 확대, 아파트만 허가 대상, 빌라 단독 상가주택은 허가 제외,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 매수 시에 조합원 승계 불가, 모아타운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입 시 입주권 불가, 고가주택은 대출 제한, 전세 대출도 DSR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및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 지금 시장은요 겉으론 조용해 보여도요 속으로는 커다란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책이 변하면 시장의 흐름도 변하죠. 이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중랑구 부동산 발품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